판결 선고를 못 하고요. 그다음에 재판 진행도 못 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못하게 할 겁니까? 우리 헌법에는 이제 선거 운동의 자유 그리고 기회 균등 보장되게 돼 있고요. 공직선거법에 보면 후보자 등록할 때부터는 후보로 등록할 때부터는 후보자의 신분 보장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때부터는 공무원은 본인의 직업이나 지위에 이용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공무원은 판사도 속하거든요. 이미 했잖아요, 근데 그때 지금까지 한 것은 선거기간 전이기 때문에 조금 맥락이 다릅니다. 근데 다음 주에 이제 후보로 등록하는 순간부터는 이 헌법과 법률 조항을 세게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했을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했을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일괄하여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형사 재판을 전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정지해 달라고 기일 변경 신청을 내고 5개 잡혔던데 이미. 네. 내고 그중에 핵심은 지금 이 사건 고등법원에 있는 파기환송심이기 때문에 그 재판부에 이걸 내고 충분히 헌법과 법률을 설명하면서 내고 그러나 재판부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 침해가 되기 때문에 위반이 되고요. 그래서 탄핵을 해서 재판을 정지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미국에서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선고만 앞두고 있었는데도 그 판사가 곧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형을 선고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법원은 공정한 기관이니까 선고는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루는 그런 결정을 한例도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건 어때요? 기일 변경 신청을 했는데 네네. 그 판사가 받아줄 기미가 안 보여요. 14일까지도. 네네. 만약에 그걸 받아줄 거면 진작에 받아준다고 막. 그 방법도 하나 있고요. 네. 기일 변경 신청하는 또 기일을 진행한다. 네. 그러면 그때 나가서 변호인이 나가든 이제 1차는 변론 갱신을 해야 됩니다. 재판부가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대법원 갔다 오면 재판부가 다른 재판부로 넘어갑니다. 그럼 변론 갱신을 하는데 변론 갱신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증거 조사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1심 것부터 전부 다. 근데 그걸 이제 약식으로 하자 동의하면은 그냥 간단히 하는데 정식으로 다시 증거 조사하자. 그러면 1심에서 했던 그런 증거 조사를 전부 다 하다 보면 안 받아주면요, 판사가.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뭐 더 강력한 뭐 다른 국회가 가지고 기일 잡아서 선고해 버리면요. 그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그것은 그 기일을 잡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날 바로 못 잡고 한 또 3일이나 5일 간격으로. 다음 날 못 잡는 법이 있나요? 피고인이 불출석을 첫 기일에 불출석하면 그러면 재판을 진행을 못 하거든요. 첫날은 그렇지만 다음 날은 골석으로 할 수 있잖아요. 소환장을 또 소환장을 보내서 송달을 받아야 돼요.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사람한테는 다음에 언제 나오라고 우편을 또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날 그 다음 날에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송달을 받아야 되는데 송달이 안 돼요. 기일 자체를 못 엽니다. 쉽게 말해서. 우편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새롭게. 15일 날 하고 16일 날 바로 못 열어요? 그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출석을 해야 지금 안 되는 게 하도 많이 돼가지고 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제 서울고등의 그런 의지를 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주느냐, 그게 시금석이 될 수 있겠고, 송달은 사실 뭐 두 개, 세 개를 갖다가 다 모아서 보내도 됩니다. 그 편법이 다 있어요. 뭐 16일 날 하겠다, 아니면 17일 날 하겠다고 하고 선고기일도 그날 잡겠다라고 하고 미리미리 다 하거나 아니면 법정에서 고지해도 되고요. 그거는 뭐 그 법을 잘 아는 사람은 다 이용해서 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그 조희대 원장은 거의 이제 칼을 뽑고 총을 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작했죠, 전쟁. 시작했고요. 그게 이제 서울 고등법원 그 재판장한테까지 영향을 얼마큼 미칠 것이냐, 그거를 저희는 좀 주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고민하는 거는 예컨대 그 부장을 탄핵으로 날려도 또 대리 재판부가 있는데, 그렇죠. 거기는 더 심한 사람이 있다. 배당을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2부로 가거든요. 서울고등 형사 2부로 가는데, 거기 부장판사는 윤석열 징계를 취소한 그 재판부의 일원이었어요. 더 심한 사람 안으로 간다. 그럼 이 사람은 집행유예라든가 더 센 형을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이 들어서 지금 현재 집행유예 걱정할 때입니까 지금? 후보가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금 잘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시그널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법정 구속할 수 없죠. 법정 구속은 안 됩니다. 후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형이 나오든 상관이 없죠. 후보 날리는 건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110만 원이나 집행유예나 징역 3년이나 다 똑같은 거잖아요. 또 이게 이제
100만 원 넘으면 이게 이제 선거법은 당해 선거냐 아니냐 그거에 대한 또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집행유예는 무조건 날아가거든요. 네. 집행유예 받고 제 말은 뭐냐면 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할 그러니까 그거는 전부 다 후보가 날아가면 끝인 거잖아요. 끝이죠. 민주당은. 그러니까 형이 더 세게 나왔냐 아니냐는 중요하지가 않죠. 후보 박탈되면은 대선 6월 3일 전에 후보직이 박탈되는 형을 대법이 확정해버리면 구제 수단은 없잖아요, 법적으로. 그렇죠. 그게 가장 최악이죠. 그렇죠. 6월 그러니까 3일까지 대법까지. 그거를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 20일, 7일, 27일 그 시그널이 중요하다. 지금 행정처장도 그걸 밝혔기 때문에 고등법원 재판장도 자기가 가작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더라도 이미 자기가 그렇게 무리하게 고등법원 선고를 해도 대법원 그 27일 기간 안에 도저히 6월 3일 전에 판결이 확정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 절대 무리할 수가 없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대법원장이 고법 판사한테 나는 법원 행정처에 얘기하고는 다르게 20일 이내 할 거야라고 말해주면요. 그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건 내란 상황이 됩니다. 그 내란이죠. 그렇죠. 지금 내란 아닙니까 이미? 그러니까 그렇게는 더 할 수 없습니다. 그거 왜 못해요? 이미 내란인데. 지금 내란이고 저는 법원행정처장의 손을 떠났다고 봅니다. 그렇죠. 법원행정처장 없어요. 공무원 하나가 이걸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법사위에서 현안 질의할 때 그 법원행정처장이 그래도 우리나라의 가장 권위 있는 형법 그 전문가이시거든요. 곤혹스러운 표정을 보고 제가 봤거든요. 자기의 뜻과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이론 신념과는 다르게 지금 대법원이 흘러가고 있다. 그런 표정을 지금 법원 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이었으면 결혼 합의책 판결을 그렇게 내리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 처장의 손을 떠났습니다. 대법원장이 미친 거 아닙니까? 지금 급발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그것은 너무 과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어제도 지금 법원 행정처장하고 통화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법원장하고 통화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한번 대법원장하고 통화해 보시고 대법원장한테 20일 꼭 지킬 거냐고 확답을 받아 보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 가서 20일, 7일 논의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서울 고등법원에서 6월 3일 전에 거기서 끝내버리면 된다? 선고 날짜가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재판 진행도 안 된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번에 이 사건을 진행한다고 의사 표시를 하는 순간 저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핵을 하고요. 탄핵을 하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이 되거나 직무대리 발령을 내서 오겠죠. 오면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즉 새로 송달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재판 날짜를 잡고. 그럼 그게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일단 걸리거든요. 새로 송달을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새로 또. 네네네. 날짜를 정하고. 지금까지는 안 걸려도 며칠은 걸릴 것 같고요. 어차피 송달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사이에 또 탄핵합니까? 일단은 뭐 재판을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판사는 일단 탄핵을 해야죠. 기일변경 신청을 안 탄핵이 받아주거나. 되면 두 번째 판사는 기일 추정하고 진행 안 할 겁니다. 그렇게 뭐 사지에 폭탄 들고 들어갈 판사는 없죠. 조희대 원장을 먼저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모든 거의 시발점인데요. 그렇죠. 만약에 대법원 이 사안은 이런 거잖아요.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로 파기환송 한 번 하고 모든 건 다 끝났고 그 다음에 그 뒤로 난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러면 이 일을 시작도 안 하죠. 그런 일을 왜 시작합니까? 평생 법관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그 뒤에 벌어질 법원 행정의 절차를 모르지도 않잖아요. 더군다나 법관 10명도 다 알잖아요. 다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이재명을 대선 전에 낙마시키는 목적이라면 그걸 달성할 수 있는 스케줄을 생각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될 것 같으니까 시작했지. 되지도 않은 일을 이 큰 일을 벌인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칼을 뽑았으면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선 전에 이재명을 없애버린다. 이재명을 없애는 건 이재명을 없애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한덕수가 대통령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한덕수가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면 윤석열이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태타니에요. 구태타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거의 총감독이 저는 조희대 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버리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어떻게 이런 무리수를 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저절로 막 안 될 거야. 이때까지 관행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저쪽도 하려고 할 것이고 이쪽도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그 격돌이지. 법원 행정처장 한 사람 말 믿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조희대 원장이 어긴 내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공무원들 어차피 이제 대법원장도 공무원인데
공무원들 내규라든가 그런 어기면 다 징계 때리지 않습니까?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긴 게 한두 개. 그 사람들 다 공무원 아니에요? 예, 헌법 정신도 위반했고. 자기들이 법 위에 있는 것도 예, 아니고 국가 공무원인데. 징계할 수 있고 대법원장 징계는 탄핵밖에 없고. 월급으로 평생 산 공무원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공직선거법 왜 안 지키는 거예요 지금? 네네. 그 공장장 말씀이 다 맞고요. 저희가 지켜낼 거고 지켜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말에 긴급 방송을 하나 하셨는데 실명 없이 내가 이런 제보를 받았다. 예. 그 영상 준비됐습니까? 그 제보부터 한번 봅시다. 윤석열과 이쪽 법조계를 잘 아는 선배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그 소위 윤석열 5인방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대요. 예. 김현장이. 그 사람이 윤석열하고 엄청 친한 변호사가 지난 한 달 동안 잠적했던 것처럼 전화를 안 받더래요. 예. 그때부터 윤석열과 조희대 사이를 덜이 놓으면서 이 계획을 세운 거 아니냐. 그리고 한덕수가 김현장 고문했던 사람 아니냐. 그래서 이 한덕수까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이재명 후보를 후보직을 박탈하고 그리고 한덕수가 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계획이다. 사실은 머리에 뭐 망치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네, 진짜 그랬어요. 저거 처음 듣고 충격 받으셨죠? 예, 충격 받았어요. 저는 이제 의원님하고는 다른 루트로 거의 비슷한 구도의 이야기를 예. 복수로 들었거든요. 예. 다 계획 짰어, 걔네들이. 그러니까 3월 28일부터 네. 최하 그 윤석열이 관저를 떠난 그 4월 11일 사이에 다 계획을 짰다라고 하면은 어떤 거냐면은 그 사람들 최고 전문가잖아요. 법에 관한 최고 전문가. 법에 관한 최고 전문가고 칼을 쓸 줄 아는 검찰과 최고 전문가의 대법까지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어떤 거냐면 이 종이같이 좁은 길에 딱 정해놓고 외길 수순을 정해놓고 이 위에 한번 걸어가봐. 언제든지 툭 밀면 너는 떨어져 죽어. 너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우리는 언제든지 너는 발목을 잡아서 천길 낭떠러지로 끌어내려버리겠다. 그거잖아요. 그럼 그 결과는 뭐냐. 기호 2번 하나 놓고 선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김일성이가 김정일이 한테 권력 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대한민국에서 민주선거가 없게 하겠다. 그래서 기호 1번 없는 대선, 이재명 없는 대선. 그래서 기호 2번에 누가 돼도 한덕수가 돼도 김문수가 돼도 다 지급편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재명 없이 대선 치러서 한덕수 또는 김문수 즉 내란 정권에 연장되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는 공소 기각 내지는 무죄로 나오겠다. 그래서 사법 계엄 언론 계엄, 군사 계엄 합친 진짜 토탈 계엄으로 다음 정권이 대한민국이 나가게 되고 야당, 우리 민주당 완전 뿌리채부터 파서 괴멸시키겠다. 이런 계획의 일환으로 이재명 후보직 박탈, 기호 2번 하나 놓은 대선 이거예요. 자, 그러니 머리 망치 하나 안 맞을 수 있냐. 자, 그러면 제가 저하고 좀 맞춰봐요. 일단 다 맞춰보기로 하죠. 더 들은 이야기들 주말 사이에 있을 테니까. 그 사람이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뭐 저기 그리고 조희대하고도 잘 알고, 예, 예, 뭐 동문 비슷한 관계. 뭐 조희대 대법원장 되는데도 어느 정도 관여한 걸로 알고 있고, 예. 한덕수 이제 후보네. 한덕수 후보하고도 근무연이 있고, 예. 맞죠? 맞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죠. 예. 그리고 제보 또 하나 들은 거는 보안사 근무 경력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법무관. 그리고 네, 네. 그 정권 초에 한 무리의 그 변호사들과 술자리 했다 윤석열. 네. 그게 돈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자리에도 이 사람이 있었다까지 제가 모릅니다. 예. 그건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제 들은 이야기가 윤석열, 조희대, 한덕수 그 양반 또 그런 무리들이 서로 다 안다. 예. 다 아는데 이번 대법에서 20일 안 주고 날릴 거야. 20 플러스 7일이 있다고들 다들 믿고 있는데 7일은 어쩔 수 없어. 상고를 해야 그 다음에 올라가니까. 예. 근데 7일은 피고인 그 이재명한테 주어진 시간이지만 20일은 원래 이재명한테 주어진 시간이지만 판단은 대법이 한다. 대법이 20일을 안 기다릴 것이다. 안 기다리라고 했다. 대선 전에.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예, 그 20일 부분은 저는 모르고요. 안 들으셨구나. 어쨌든
어떤 경우의 수로 우리가 대응을 하더라도 다 천길 낭떠러지로 보낼 계획이 다 돼 있다 이런 거죠. 법적으로는. 네, 어떤 식으로든. 자 주진우 지금 네가 들은 건 나는 여기까지 들었어. 20일 안 준다. 자 윤석열 탈옥이 지금 2달 됐습니다. 제가 그 윤석열이 구속 취소되기 직전에 한 1, 2주 전에 총수하고 얘기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헌재 탄핵이 이렇게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지 않고 탄핵은 미뤄질 거야. 그리고 그 대신 이재명 재판이 당겨질 거야. 하면서 이미 이재명 재판은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고 2심에서 유죄가 나면 대법에서 대선 안에 끝날 거야. 대선 전에 끝날 거야. 그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 방송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윤석열 주변을 만나고 다닌다면서 샤브샤브 얘기했죠.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 지금. 같은 사람이에요. 주진우 의원님 제가 아는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저의 그 맨날 가서 만나고 아침에 맨날 쫓아갔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앉아서 서로 다 다른 루트로 들었는데 다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자, 근데 대선전에 판결 2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7일, 20일, 7일. 대법원 대선전을 2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제 파기환송심 갔다가 대법원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2번 하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선거 판결을 2번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 할 것이다.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 해야 한다. 네. 이게 그 대법원장의 워딩이랍니다. 네. 그냥 저의 취재입니다. 이 취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법원장의 워딩 아까 좀 전에 판사 출신의 한 의원님이 오셔가지고 네. 그 법원 행정처장은 20일은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그게 법이에요. 그건 맞지. 네. 우리가 그렇게 다 알고 있었지. 근데 지금 주진우 취재에 따르면 대법관 중에 하나가 대법원장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 아니고 대선 전에 20일이고 뭐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다. 그렇죠. 그냥 자 외길 수순으로 이재명이를 후보 탈취시켜버리기 위해서 자격 박탈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대응을 해도 그걸 다 박살내고 낭떠러지로 보내버리겠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20일 넣니 7일 넣니 뭘 해 한번 해봐라. 네네. 어떤 경우도 우리는 다 깨고 다 조져버리겠다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헌재 탄핵 심판은 미루고 이재명 재판 땡긴다. 네. 그런데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2가 생긴 거예요. 그거는 이미 1월 중순부터 지들이 그 일종의 커먼센스 공동으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미 대사관 쪽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온 거야. 2월 4일 날 내가 만났을 때. 그렇지. 네? 첫 번째 제보가 네. 그러니까 지금 그쪽 계획에서 헌재를 자기들 마음대로 못해서 헌재 미루는 것까지는 성공한 것 같은데 8대응을 못 막았고 네. 두 번째 고법도 자기들은 확실히 유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성향이 진보적인 성향의 판사들이 아니에요. 예. 근데 이분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석을. 아니 이것은 이재명을 날리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는 거잖아 라고 그 고법 판사는 판단했고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마치 계엄군들한테 국회 가서 총 쏘라고 아니 잡아들이라고 했는데 그걸 못한 것처럼 이분들이 안 한 거예요. 네. 고법 판사들이. 네. 그런데 대법에 올라가서 그거 안 해? 하고 자기들 손으로 직접 해버린 거야. 네. 사실 그 고법 무죄 이후에 대법이 며칠은 이거 안 되는구나 했어. 그래가지고 그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해. 그러니까 그 22일잖아요. 20+7일이면 안 된다. 자기들도 처음에 안 된다고 생각하다가 20일 안 지켜도 된다는 법 논리를 누가 제공한 거예요. 우리끼리인데 뭘 못해 이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그들이 왜 이렇게 무대뽀로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일 수 있었느냐,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이 제가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대호 프로젝트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매사를 승패로 재단하잖아요. 자기가 이기고 지는 것밖에 없는데 항상 이기고 살았어요. 요번 처음 졌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직도 졌다고 본인은 생각지 않지만 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지금. 네, 다 이기고 돌아왔다가 지금 이게 적용되는 거죠. 대호 프로젝트 거슬러 가면 한 2019년부터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추미애 장관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다 무력화시키고 거슬러 가면 조국 장관 다 할 때의 멤버들. 상당수 그 책 중에 구수한 윤석열이라는 책이 있어요. 뭐 거의 주목받지 못한 책이에요. 뭐 9번 구수도 있고 구수하다 할 때 뭐 그런 의미로 쓴 것 같아요. 여기에 공저자로 참여한
저자로 이름을 올렸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체크해 보니까 그때 그 내용의 콘텐츠의 상당수를 그분이 제공했다. 얘기한 그분. 네네 했다고 하고 이 중에 보면 멤버들이 화려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관변단체 세자로 시작하는 아주 큰 관변단체에 가 있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중앙일보 출신의 T조 국장 출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들이 이미 그 당시에 자기들이 설계한 대로 누구 날리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거의 무력화하다시피 하면서 밀어붙여서 대통령 후보까지도 되고 당선까지도 된 거죠. 자기들이 다 살아나와서 어떻게 밀어붙이면 된다는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저는 처음에 윤석열 자기가 맨날 승패를 게 혼자 그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굉장히 집단적으로 그리고 제가 또 기억을 더듬어보니까 손모 변호사라고 아주 윤하고 친했던 분이 있어요. 나름 친한. 근데 나보다 훨씬 친한 사람이 있다. 너한테 소개해줄게 한 분이 이분이었어요. 지금 이름을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나오고 보니까 결국 그 사람이 키맨인데 전체적으로 하면 한 20-30명밖에 안 돼요. 자, 그러니까요. 구독자 여러분, 걱정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놈들 다 합쳐봐 20-30명이 수만 명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것들 걷어내야 돼요. 여기에 이제 하나 그냥 사무실을 맨 처음에 윤이 이마 빌딩에 뒀죠. 강북에. 이 위치적인 것도 그런 연유가 다 있고요. 나중에 보면 정보 멤버들 다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네, 이런 게 다 연관이 있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잘만 대처하고 나면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었던 매우 귀한 분들이 우리가 만날 길이 없는 분들이에요. 진짜 선수고 진짜 나라를 움직이는 그런 그러니까요. 그 귀한 분들이 다른 게 다 실패해가지고 직접 선수로 뛰기 시작해서 모습이 처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한덕수 평생 눈칫밥으로 여기까지 온 분인데 안 하겠다고 했어. 못 한다고 했어. 왜 나왔겠어요. 잘 아는 사람들이 이재명 날라간다니까. 걱정 말라니까. 우리가 날린다니까. 근데 듣고 보니 날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한 거야. 그래서 나온 거야. 여기까지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보면 그분이 누군지는 저도 뭐 여기서 말할 수는 없지만 하는데 그분이 모든 걸 처음부터 이렇게 다 기획했다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변호인단도 다 구성하고 그랬으면은 어쨌든 지금 선거관계 지금 판판이 다 깨진 거 아니에요. 지금 막판에 지금 뭔가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에 친 건데 그 변호인단도 보면은 그분이 다 해서 이렇게 막 큰 로펌인데 막 이렇게 너무 허접하잖아. 아니요, 근데 너무 처음에 윤석열 인생을 건 재판인데 그 영입하고 싶고 봐달라고 했던 재판관들이 있어요. 근데 안 나온다고 다 못한다고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주변에 왔던 사람이 검사 출신 김홍일, 윤갑근 그다음에 뭐 석동현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헌재를 변호할 정도가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나서서 뒤에서 다른 사람들 진짜 선수는 뒤에 있었는데 뒤에서 쳤어요. 그리고 이름 안 내고 앞에 나섰으면 헌재도 어떻게 됐을지 몰라. 근데 뒤에 있었는데 헌재를 실패한 거예요. 헌재는 실패한 것이고 고법에서 성공할 줄 알았는데 고법이 무죄를 내면서 반란을 일으킨 거지. 할 수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반서 들고 칼 들고 나온 거 아니야. 내가 썰어줄게. 그걸 따지면은 감독하고 심판장이 다 뛰어든 거예요 지금. 맞아요. 그리고 빤스 벗고. 그리고 이상하게도 보수 진영에선 하기에는 모든 전투 중에 한 번만 이기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게 지금이에요. 그게 지금이에요. 다 하져도 상관없다 지금. 대선 후보 하나 이재명 날리면 끝난다는 거잖아. 그렇죠. 지금 쟤네들 선거운동이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선거운동 안 해요. 어제 한덕수 일정이 없었어요. 네, 맞아요. 한덕수 선거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경호 쪽에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위해 첩보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법으로 날려서 후보 자격 박탈하고 정 안 되면 칼로 총으로 또 나온다 이거예요. 그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선거운동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는 너무나 잘 알아요. 한덕수 단일화 하든 말든 못 이긴다는 건 자기들도 안다니까. 저쪽도 법에 관한 최고 수준의 기술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도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급소를 한 번에 때려야지. 저는 못하게. 지금 법원 내 판사들도 지금 검찰보다 조금 낫더라고요. 한 2명 정도는 지금 실명되다가 뭐 냈잖아. 자기들이 보기도 황당하니까. 판사들이 지금 가만히 있을 사람들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좀 더 많아지면은 대법원도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을 느낄 거예요. 부담을 이미 느끼기 시작할 것 같아요. 조희대가 예를 들어서 자 원하는 대로 아까 법원행정처장 말했지만 법원행정처장은 아무것도 아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
27일 우리가 보장해 주겠다. 그래 걱정하지 마라. 그래야 돼요.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나는 만약 했다가 보장해 준다가 막판에 다시 가서 나는 그 아니, 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 나는 그 말도 못 믿겠어. 왜냐면은 본인이 안 하고 소부로 보내는데 소부의 판단은 따르다.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니야. 자신의 말을 실행시킬 사람이 이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난 조희대 대법원 혹시 그 말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안 할 거예요. 27일 보장해 주겠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그래도 말을 시켜야 돼요. 탄핵시키지 마라. 그래서 탄핵 안 시켰다가 막판에 내가 그 말을 하긴 했었는데 아닌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네. 그러니까. 네, 전쟁의 기본은 기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기만 전술. 조희대 대법원장이 난 손을 떠는 걸 되게 이상하게 봤거든요. 그 전원 합의체 읽을 때 손을 떨어요. 이 분이 자기의 평상시 평생의 성향과 다르게 이 싸움에 직접 뛰어들어서 그렇죠. 승부를 건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떨리는 거 이게. 자기가 망나니로 나와가지고 이제 내가 이 사람 목을 치는구나. 내가 이재명 목을 치는 결정을 한 거예요. 다 까고 나왔구나. 이 상황에 내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가야지. 하고 읽는 거예요. 그런 출사표에 그게. 그런 거예요. 온다는 뜻이죠. 저쪽 선거운동이 소용이 없는 게요. 지지율도 안 나오지만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파기환송심밖에 관심이 없어요. 네. 그래서 한덕수 선거운동을 뭐 하고 있는지 단일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뉴스가 다 덮여요. 지금 이재명 후보 죽냐 사냐 우리가 보호하냐 마냐 그거만 남은 거예요. 이재명 후보밖에 뉴스가 없어요 지금은.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덕수 수행팀하고 김문수 수행팀 물어봤는데 오늘 10시냐 11시냐 몇 시냐 이게 오늘 만난다고? 부처님 오신 날 만나는데 관심이 없고 다 그 얘기 안 하고요. 다 이재명 물어보고 파기환송심 물어보고 있어요. 파기환송심 보복 어떻게 되는지 기자들도 다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물어보고 그러니까 1번 없는 단일화도 좀 못해. 그러니까 민주당 날아갈 것 같으니까 진짜 내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일화 절대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재명 날아가면 절대 포기 못하지. 아니 감히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그러니까요. 김문수가 단일화 왜 응해줘? 한덕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뭘. 그쪽에서는 다 이재명 그들도 다 고법 판결 보고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대법 판결. 네. 그러니까 그럼 선거운동 안 해도 되지. 날짜 싸움이라서 수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굉장히 왜냐하면 하루 차이로다가 하루 상관으로다 날아가 버릴 수가 있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잘 해야 돼요. 봐야 돼. 탄핵 일자를 그럼 언제 하겠느냐. 네. 15일 날 일단 1차 기일이고 하루 한 번 더 하면 16일 날 바로 결국 그날 직결 선고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16일을 디레이로 일단 봐야 돼. 최악의 가정으로. 그러면은 탄핵 일자를 3일 전에 잡아야 돼 일단은. 그냥 국회 본회의에 발의하고 그다음에 표결하는데 필리버스터가 하루 있잖아요. 필리버스터를 하루 24시간을 줘야 되는 이거는 약간 논란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가 보장이 되는데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가 근데 그거 혹시 그러니까 따져봐야 되고 국회의장의 의지도 상관이 있죠. 안 받아주면 끝이니까. 인사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가 있는 점인지 그건 좀 따져봐서 이틀 아니면 3일. 맞아요. 그러니까 13일 아니면 14일. 요때 탄핵 왜냐하면 기일 변경을 신청을 했는데 고법에서 끝까지 계속 미루고 있다가 14일이나 그때 바로 전날 그러니까 기일 변경 안 돼 이렇게 마지막까지 기다리면 안 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카르텔에 3,200명 판사들이 다 순장조로 끌려 들어갈 거냐. 안 그럴 당연히 안 그렇겠죠. 그러면은 지금 뭐 일부 판사들이 올리고 있지만은 이 움직임이 더 많아져야 되고 나 좀 기대를 하는 거는 어쨌든 2심 재판관이 있었잖아요. 무죄 내려준. 네네네. 최은정, 이해슬, 정재호 부장 판사. 네네. 이 세 분이 대법원의 이 위법한 선고에 대해서 이번 위법한 선고에 대해서 이의를 좀 제기를 입장을 그런 건 못하지. 아니 그러니까 못하는 건 없어요 지금. 아니 근데 사법부의 특성상 그 판사들 못할 것 같아. 같이 끌려 들어갈 거 순장할 거냐 이거지.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위법한 선고였었는데 판사들은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고법 부장과 그 다른 판사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번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인사권자를 날리면 된다니까 이 판에. 그럴 결기를 가져야지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 법원이 되는 거예요. 대법원장은 날아갈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우리가 체포하러 가는 게 더 빠른 거예요. 판사들한테 맡기지 말고 선배 저녁에 이따가 오토바이 타고 가자고. 케이블 타이 어디서 구해요? 케이블 타이 제 방에 여러 개 있어요. 제가 구해올게. 제 방에 각종 케이블 타이 10개씩 20개 있어요. 변수 판사들이 정치 영역으로 들어온 건데 이거는 나는 정치가 이길 거라고 봐요.
정치가 훨씬 얍삽합니다.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우리 당 의원님들은 굉장히 진솔하고 솔직하고 그렇긴 한데 이 정도 판사급은 아니잖아요. 네. 네. 우리 당 의원님들은 공모 술수도 모르고 공작도 모르고 기만도 모르더라고요. 아니, 정치가 상상력이 훨씬 더 풍부해요. 정치가 네. 붙어보면 정면으로 붙는 거거든요. 지금 종합예술이잖아요, 정치는. 사법하고 정치가 정면으로 붙는 첫 번째 케이스예요, 이게. 아니 우리 정보기관은 싫으면 가서 암살도 하잖아요. 우리 정보기관 말고 대체로 그런 생각이 없어요. 우리 의원님들은 네. 정말 순수하신 분들이에요. 아니 그다 처절합니다. 한마디만 좀 하면은 네. 조금 전에 이거 전에 그 판사분 3명 나와서 뭐 네. 의원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네. 뭐 그 중에 한 의원은 굉장히 좀 법원을 그래도 그럴 리가 없다. 그런 분들 좀 입 좀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막아요? 다 국회의원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아니, 그런 분들이 일부 좀 반영하는 아닌 거지. 것 같아. 네. 네, 그래서 근데 대세는 아닌 것 같아요. 좀 그 어떻게 좀 해주세요 좀. 아니 그것도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그래도 니들은 그걸 지켜야 된다. 그렇죠. 라는 뜻으로 그 메시지도 발신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 아닐까요? 상황을 지금 일본도 들고 죽겠다 미쳐서 날뛰는데 이 상황을 보고도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네. 여태까지 그래서 계속 판판이 지금 한 거 밀려서 그 선의를 믿고서는. 근데 선의를 믿는 사람이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9번 뒤집어도 한 1, 2주일 지나서 우리가 역공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렇죠. 한 방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방 맞으면 끝나기 그냥 때문에 끝나고 못 돌아와요. 우리는. 한 방도 안 맞으면 안 돼. 맞으면 안 돼. 우리는 선빵을 날리고 선 조치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선 아니, 조치. 그러니까 같이 미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반 정도 미쳐줘야 돼요. 네. 진짜로. 내가 보기엔 그리고 반은 미쳤어요. 뭐 이렇게 선이 믿겠다 이런 사람도 혹시 있으면은 그 당에서 네. 정말 입 좀 닥쳐라. 입 좀 해주세요 좀. 제가 초선이라서 예, 하겠습니다. 전략적으로 하는 거겠죠. 네. 전략적으로 정합적으로 자.